네, 정부가 한밤중 택시 잡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야 호출료를 올려주기로 했죠. 카카오 먹통 사태로 시행은 조금 늦어질 전망인데요. 서울시에서 택시 물류과장으로 택시 정책을 총괄하다 퇴직한 뒤 실제로 택시를 몰고 있는 분이죠. 택시기사 양완수 씨입니다. 전업 택시기사가 된 양완수 씨는 심야 택시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에서 택시 정책을 총괄하셨던 택시 물류과장. 네.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높은 자리에 계셨는데 그만두시고 지금 벌써 택시를 전업으로 몬 지가 4년째예요. 네, 4년째입니다. 어떻게 택시 정책 과장을 총괄하다가 어떻게 택시를 직접 몰게 될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서울시에 이제 30년 재직을 했고요. 그 퇴직 한 5년 전에 택시 이제 물류과장으로 그 보직을 받아서 택시 행정을 하면서 택시에 대한 고질적인 뭐 승차거부 이런 민원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그 택시를 그 법인 택시 회사에서 이제 들어가서 운전을 하고 그 이제 과정에서 퇴직 후에도 이게 그 노후 인생 이무작으로 가능하겠다. 이런 어떤 틈새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봐서 네.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뭐 쉬는 날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 택시를 하기 때문에 네. 이틀 일하고 이제 하루 쉬어서 오늘 부재 해당이 돼서 오늘 쉬는 날입니다. 택시 3부제로 네. 이틀 일하고 하루 네. 쉬는데 예. 지난번에 심야 택시난 대책 중에 보니까 이 부재 해제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사흘 연속 일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네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부재가 그 가나 다조로 해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데 부재를 해제하면은 이제 그 전일 쉬지 않고 이제 그 운행을 한다는 건데 사실은 부재를 만들어진 그게 기사들의 휴식이라든가 그렇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부재를 해제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부재를 만들어 놓은 예, 건데 그걸 24시간 뭐 저 한 달에 30일을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곤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그 내면에 지금 숨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제해서 뭔가 기사를 좀 늘리려고 하지만 이것도 조금 안전을 보면 조금 걱정스럽네요. 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부재를 해제하면은 택시 공급이 늘어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심야 택시 대란이 일부 해소 이제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또 시민 안전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심야 택시난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카카오 먹통 됐던 날 그날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날 좀 피해를 좀 보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근무하는 날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일하는 시간이 그 새벽 4시서부터 네. 오후 2시다 보니까 아, 제가 10시간 일을 하는데 마침 퇴근하고 그때까지는 먹통 사태가 일어나기 네. 전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는 제가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좀 피해를 보지는 않았죠. 예. 동료 기사분들 조금 피해 봤던 분들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거의 그 택시 문화가 예전에는 뭐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이제 배회 영업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앱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그쪽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목동 사태로 해서 그 상당히 많은 기사분들이 그 이제 개점 휴업 이런 상태까지 예. 저는 손해를 그 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손해를 본 분들 같은데 이제 무료로 택시 앱을 특히 이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법인 택시 하는 분들 중에서 민노총의 민주노조? 네네. 민주노총의 그 민주 택시 노조에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방안을 지금 연구 중이고 또 소송까지도 생각한다는데 그럼 무료로 이용하는 그런 분들의 보상 받아내는 게 좀 필요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좀 선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선별해야 된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앱 택시를 운영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예. 하나는 가맹 사업자라 해서
앱에서 전적으로 호출이 되면은 자동 배차를 해서 이른바 플랫폼 택시라고 네, 하는 예, 거. 플랫폼 택시. 우리 기사님도 그거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카카오티 블루를 운행을 하고 있고 100% 콜이 들어오면은 거절 없이 강제 배차. 예, 그래서 그 승객 그 소비자 편익 입장에서 볼 때는 승차 거부가 없으니까 100% 타니까 당연히 이제 서비스가 100% 되는 반면에 예. 이제 그 외에 이제 일반 택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는 기사들이 콜이 들어오면은 직접 앱을 눌러서 선택을 하는 기사 선택 사항이고 이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앱으로 가맹 사업자들은 전적으로 100%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 줄면은 당연히 또 수수료를 그 총 수입에서 20%를 플랫폼사한테 내는 거고 수입의 20%를.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실 부분은 보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일반 택시 경우에는 제가 뭐 보상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좀 선별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가맹 택시, 플랫폼 택시와 무료로 앱만 사용하는 중개 택시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선별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거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을 테니까요. 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심야 택시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택시 정책과 택시 정책을 해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택시난 해소를 위해서 일단 심야 택시 호출료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3,000원인데 네. 4,000원이나 5,000원을 올려주기로 했잖아요. 네. 또 뭐 법인 택시 파트타임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해소가 될까요? 이래 되면? 저는 그 사실은 이제 국토부 쪽에서 택시 발표를 보고 예. 그 이전까지는 이 정부에서 택시 정책을 발표를 할 때 택시 요금이라든가 기사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접근을 안 했어요. 발표를 했을 때. 근데 이번에는 그 탄력 요금제뿐만 아니고 예. 파트타임제까지 해서 택시 공급도 늘리고 예. 그다음에 기사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어떤 그 진일보적인 정책 발표가 저는 상당히 와 닿았고요. 예. 다만 지금 택시의 기본적인 문제는 외국 선진 그 도시에 비해서 택시 기본 요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기본 요금. 예, 기본 서울이 3,800원이죠? 예, 네. 2km에 3,800원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탄력 요금제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이제 그 할증 심야 이런 할증. 부분까지 해서 지금 이제 인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일부 이제 해소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부분은 그 기본 요금 부분을 손을 내서 그 기본 요금을 가지고 정책을 폈을 때 나름대로 그 운수 종사자들이 확보될 거라고 저는 그 현직에 그래서 요금 정책을 할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서 심야 호출을 올리는 정책이 먼저 나왔는데 네. 중요한 것은 기본요금 인상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네. 기본요금을 내년 2월부터인가요? 현재 3,800원을 4,800원으로 지금 올릴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6% 인상인데 내는 사람들은 조금 많다. 너무 많이 오른다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기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거나 어느 정도 좀 올려야만 될까요, 그럼? 사실 택시 요금이 물가 그 상승하고 연동돼서 그 인상되기 때문에 그 큰 폭으로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볼 때 2005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요금 인상 주기가 4년마다 한 번씩 있었고 예. 그 4년마다 그 적게는 한 500원, 예. 많게는 800원 이선에서 계속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1,000원까지 올리는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이 큰데 예. 3,800원 현 그 기본요금 선에서 기사들이 가지고 가는 실제 월 소득이 월 수입이 예. 한 210만 원에서 240만 원 선이에요. 월 210만 원에서 240만 원. 그런데 열심히 뭐 일해도. 240만 원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기사분들이 주간에 일을 않고 야간에 일을 하면서
주간에 못 본 거를 야간에 보상받는 그동안에. 예, 그런 지금 현장의 운행 실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천원에서 4,800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탄력 요금제 이런 걸 종합을 하면 나름대로 그 기사분들한테 조금 수입원이 올라가는 저는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요금 인상 3,800원에서 4,800원 오르는 게 소비자들은 좀 부담이지만 기사들 어떤 안정적 수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가장 제가 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현행 3,800원의 기본요금을 갖고 일부 언론에서 이제 1,000원을 올릴 경우에 뭐 택시 탈 때마다 10,000원씩 부담한다. 네. 밤에 이제 특별히 이제 할증료까지 합하면. 이제 야간 특성한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 제가 예를 들으려고 하는 거는 현 3,800원이 8km, 7, 8km 갔을 때 10,000원이 되는 그 요금이에요. 주간대 이제 요금입니다만. 그래서 여기 그 상암동에서 시청까지 가는데 한 7km 됩니다. 예. 이게 지금 한 10,000원 정도 나오는 거리인데 1,000원이 올랐을 경우에는 거리가 좀 줄는 그래서 7km 간 부분이 한 6km 정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1,000원이라는 3,800원 대비해서 26%는 굉장히 큰 폭인데 택시 기사들의 그 노동 강도나 이런 걸 볼 때는 예.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와 닿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요금을 올려줘도 네. 택시 기사들이 정말 생활 안정에 네. 큰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있다. 사실 심야 택시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말씀하신 대로 택시 기사의 수입이 적으니까 다 떠났잖아요. 떠나서 생긴 문제니까 돌아오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도 돌아올지 안 올지. 네. 그런데 2019년이죠. 지금도 기억도 생생합니다만 이 타다나, 특히 타다였는데 타다나 우버 같은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를 좀 도입을 하려다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정부도 조금 활성화하겠다는데 지금 시점에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타다? 택시 문화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택시가 기사들의 어떻게 배회 영업을 통해 가지고 기사들의 그동안에 값이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인 손님들이 뭐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기사가 임의로 선정을 한다거나 그런데 지금 앱 그 택시가 이제 2015년부터 그 도입됨으로 해서 승객분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난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사의 앱을 호출을 하면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택시가 이제 도착을 하면은 목적지 말을 안 해도 목적지를 기사가 이제 아무 말 없이 운행 경로에 따라서 운행을 이제 하고 이런 게 이제 플랫폼이 들어와서 된 거고 지금 저는 통계는 뭐 내보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택시들이 앱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는 수입이 안 될 정도의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 문화가 이렇게 바뀐 이 상황에서 그 플랫폼 쪽 타다든 우버든 여러 플랫폼사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 관어 택시 면허 사업자들하고 정말 좀 터놓고 벽을 세우지 않고 터놓고 대화를 해서 이 물꼬를 트는 그런 정책을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운전을 하면서 기사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플랫폼으로 운전을 서비스를 할 때 전혀 다툼이나 저는 뭐 그런 거리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의 노동 강도는 엄청 세졌어요.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태웠거나 네. 지나가다가 손님이 손 흔들면 태웠는데 지금은 앱을 통해 가서 호출이 되니까. 호출이 돼서 그 손님이 계시는 곳에 가야 되고 그다음 목적지에 다시 내려드리고 또 다시 손님이 저기 계신 곳에 또 가야 되고 이런 어떤 그 근무 강도가 기사들이 많이 세졌는 부분은 있지만 서비스가 날로 이렇게 향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버든 타다든 반드시 택시의 그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서울시 중간 간부 과장까지 나오셔서 택시 기사를 전업을 하고 계시는데 뭐가 가장 힘들어요? 저는 뭐 일은 이제 제가 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플랫폼 택시를 이제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콜 취소가 떨어지는 게 가장 힘들어요. 아, 불렀다가 취소. 예, 불렀다가 취소라는 건수가 하루에 뭐 한두 건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서울시 교통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호출을 이제 콜을 받아가지고 손님 위치까지 가는데 5분을 이제 소요를 하는데 강남이나 서울 시내에서 운행을 할 때에는 유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곳에서 바로 옆에 손님이 있더라도 손님을 그 모시러 가기 위해서 그 교통신호를 다 지켜야 되고 그런데 바로 취소를 하지 않고 거의 도착한 지점에서 취소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은 정말로 그 하루 근무를 상당히 힘들게 하고 허탈감을 주는 부분이 정말 힘들어요. 네. 나머지는 뭐 저는 뭐 지엽적인 부분이고 어차피 택시 문화가 콜 문화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추세라고 하면 그 소비자인 손님들도 그런 부분은 기사가 어떻게 해서 이 택시가 자기가 온다 라는 걸 한번 좀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 택시 물류 과장을 하다 전업 택시 기사가 된 양환수 씨가 본 심야 택시난 대책 잘 들었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